정말로 어이상실, 사자성어 좀 쓰겠습니다. 어이상실. 사실은 이 영상이 어제 공개됐을 때 많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신림동 원룸에서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이 어떤 집의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열려는 듯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영상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두운 원룸 복도. 웬 가면을 쓴 남성이 조심스럽게 복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 삐에로 가면을 썼습니다. 인기척이 있는지 사람이 없는지를 한 차례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어두운 복도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원룸 현관문 앞에 놓여있는 누군가의 택배 박스를 집어들고 이 택배 박스에 쓰여있는 개인 정보를 읽어보고 현관문 뒤로 사람이 들리는지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듯한 영상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포착.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르며 원룸을 열려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이 삐에로 남성. 과연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여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삐에로 남성을 잡아달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졌고 이 삐에로 남성은 유유히 현장을 이탈되고 마지막에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빼꼼히 여는 모습에서 더욱더 소름이 끼친다라는 반응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 정말 무섭네요. 특히 자, 일단 이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허은하 소장님 이 영상 봤을 때 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무섭죠. 무섭죠. 무조건 딸하고 같이 살아야겠다. 딸 혼자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에 이 삐에로 남성이 지나가고 나서 네. 집안에서 빼꼼히 문 열어보는 그 장면이 더욱더 무섭지 않았어요? 그죠. 안에서 얼마나 떨었으면 그죠. 신고는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혹여라도 남자가 들이닥칠까 봐. 그래서 정말 두렵게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자체가 떠돌면서 20대 여성들이 엄청 떨었어요. 그럼요. 예, 오늘의 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런 영상 갖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죠. 장난치면 안 된다. 네. 누리꾼들의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저도 어제 영상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빨리 잡아야 된다. 저는 이 생각했는데 신림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소름 돋는다. 하필이면 무시무시한 삐에로 가면 원룸 침입 실패해서 다행이다. 택배 송장으로 여자 사는 것 확인한 후에 문 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에 에이 저 가짜야. 저렇게 마스크 쓰고 자기적으로 행동하는 도둑이 어딨냐. CCTV라고 하기엔 화질이 너무 선명하다. 마지막에 문이 열리는 것도 좀 어색하다. 연출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연출이라도 저런 거 보면 범죄 도용 드러난다. 연출이라 하더라도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경찰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에 나온 장소에서 택배나 도난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다. 영상이 실제인지부터 먼저 확인할 예정이다. 라고 어제 밤까지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 신림동 삐에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A씨가 붙잡힌 거예요. 운영하는 택배 대리 수령회사 광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언론 통해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모두 연출된 가짜 택배 대리 수령회사 영상을 만들어 올린 거다라는 해명까지 지금 나왔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그 장난도 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영상으로 만듭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뭔가 효과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여성이 새벽에 이제 원룸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성을 멀리서 쫓아가다가 여성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여성이 문을 닫을 때 그 문을 가지고 같이 열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문을 차마 열고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서성이다가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할 겁니다. 네. 그 당시 이후로 사실은 혼자 원룸 등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누군가가 밖에서 두드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공포심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택배 같은 경우에도
여성으로 온 택배에 대한 신상 정보를 보고 혹시나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의 이름을 쓰지 않고 김진이라고 쓰던가 뭐 등에 대한 여러 남성의 좀 이름들을 쓰게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우리가 다 목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의 회사를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훨씬 증폭시켰다는 걱정이 들고요. 저는 삐에로 가면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우리가 해외에서의 공포 영화를 보면 우리 뭐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스크림 같은 영화에서 마스크 쓰고 나서 나오잖아. 잔혹한 살인 사건이 있기도 하고 삐에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공포 영화에서의 사건들은 훨씬 더 끔찍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성범죄에 대한 연상뿐만이 아니라 더 잔혹한 범죄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일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낳는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기서 이제 뭐 경찰은 접수된 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경찰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상황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나타나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경찰이 하루빨리 회복해야 되고 여성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공간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이분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사과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가는 것처럼 촬영했고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사과를 올렸지만 이미 영상이 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낀 이후의 사과라 상당히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거 어른들께서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리 저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거죠. 정도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포를 통해서 오히려 뭐 홍보라는 차원보다는 홍보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는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런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을 훔치는 게 홍보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하는 예. 그런 홍보입니다. 홍보도 안 된다. 저런 사람들에게 누가 저런 서비스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또 뭐 신림동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지 않고 또 정말 경찰도 막연하게 저런 일들에 대해서 뭐 결과가 나타나면 한번 수사해보죠, 뭐 확인해보죠.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철없는 삐에로 가면남 정치가 빨리 드러나서 다행이지 이 영상이 유포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올렸던 거 아닙니까? 생각 없는 짧은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시지 마세요.